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어 입문 강의를 맡게 된 권은입니다. 인도네시아어 입문 강의에서는 인도네시아어의 문자, 발음, 인사말, 핵심적인 문법을 다루었습니다. 1강부터 20강까지 저와 한 강 한 강 함께 하시면 인도네시아어의 기본적인 것은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인도네시아어 입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입문 강의에서는 인도네시아 나라, 그리고 인도네시아어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기본 문자를 한번 읽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나라를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인도네시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인도네시아는 섬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대략적인 지도를 그려드리면 섬이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위에는 말레이시아가 있고요. 여기 싱가폴 아시죠? 이렇게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말레이시아 땅이죠. 말레이시아 영역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인도네시아 영토입니다. 굉장히 크고 많은 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섬은 17,000여 개 그 이상이나 되는 세계 최대의 그런 군도 국가입니다. 이렇게 많은 섬들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섬에는 무인도도 이렇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섬들도 있고요.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많은 섬들이 이렇게 퍼져 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인구 또한도 섬만큼이나 정말로 많습니다. 섬이 많은 것처럼 인구도 2억 5천만 명이나 되는 그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인구 최대 국가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인구도 많을 뿐더러 종족도 300개 이상이나 되는 그런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족들마다 또 언어들이 있고요. 지방어들도 있고요. 그런 언어들을 총 합치면 그렇게 모든 언어에서 700개 이상의 지방 언어가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국민의 80% 이상이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이렇게 전파되어져 가지고 많이 포교가 됐죠. 그리고 그 이외의 종교로는 기독교, 불교, 힌두교, 그리고 토착 종교들이 있죠.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는 아주 다양한 종족들, 그리고 많은 섬. 인도네시아 하면 다양이라는 말, 그런 것이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국가의 모토는 다양 속의 통일이라는 그런 것이 국가의 모토죠.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 화합한다는 게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기후는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서 적도의 기후는 열대 고온 다습이죠. 그래서 1년 내내 온도가 높고 28도, 29도, 30도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평균 온도가 그 정도 되고,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계절이 물론 우리나라처럼 뚜렷한 사계절이 없고, 굳이 계절을 나누자면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고, 건기는 비가 조금 적게 오고 우기는 비가 많이 오고, 스콜이라는 말 들어봤죠? 스콜처럼 이렇게 폭우로 내리는 그런 비가 내립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자, 인도네시아어는 공용어를 인도네시아어로 씁니다. 인도네시아어. 그 나라 말로는 인도네시아어를 이렇게 말하죠. 바하사 인도네시아. 바하사가 언어란 뜻입니다. 바하사. 지금은 약간 생소하시죠? 바하사라는 말이요. 저와 함께 문자를 배우시고 익히시면서 읽으실 수 있게 될 텐데요. 일단은 한번 들어보시죠. 바하사는 언어예요.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예요. 바하사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어라는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어가 인도네시아의 공용어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화폐 단위는 루피아다. 이 정도로 해서 인도네시아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어는요, 일단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는 인도네시아의 국어고요.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브루나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브루나이라는 나라에는 석유가 많이 나와요. 석유로 부유한 국가인데 이 브루나이에도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인도네시아어는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많은 지방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바하사 인도네시아어가 탄생하게 됐는가? 이 바하사 인도네시아의 원래 언어는 여기에서 사용된 지방 언어였습니다. 그때 그 언어의 이름은 바하사 말라유. 자, 조금 이렇게 생소한 말들이 나와서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요. 들어보세요. 바하사 말라유. 바하사가 언어란 뜻이고요. 말라유는 말라유입니다. 말라유어라고 하는 지방 언어가 이 부분에 이렇게 상업이 많이 발달했어요. 막 무역 활동을 하고 무역 활동을 하면서 그 언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졌겠죠. 그래서 바하사 말라유가 바하사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렇게 전파가 돼서 말레이시아에도 사용됐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용됐고 그래서 바하사 말라유를 어떻게 보면 이거의 원래 어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바하사 말라유가 상업용어로 쓰이는 언어들은 보통 쉽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주 많이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이 바하사 말라유에 대한 그 사용도가 빈도가 많아졌죠. 그러는 중에 역사에 굴곡을 거치면서 인도네시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을 화합하는 그런 것이 큰 과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945년도에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이 바하사 말라유를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라는 명칭으로 확정 지으면서 인도네시아의 국어로 이것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어떤 화합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노력이 있었죠. 그 이후부터 바하사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어라는 이제 국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하사 말레이시아는 이 바하사 말라유의 또 그 같은 언어로서 여기서도 사용되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어는 서로 같은 언어입니다. 사투리의 어떤 그런 차이점 같은 그런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해서 바하사 인도네시아는 많은 국가들, 그러니까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국가적인 화합의 그런 모토로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언어다. 그리고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방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언어 외에도 공용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 국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를 이렇게 써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중 언어자들입니다. 그래서 공중파를 통해서 들리는 그런 언어들은 바하사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습득하게 되고 지방에선 지방 언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수도권에 와서는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경제나 정치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또 바하사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필요한 언어이죠. 그래서 그 바하사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인도네시아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 바하사 인도네시아가 아주 중요하죠. 이 언어가 점점 더 많은 거래들을 하고 노동력도 많이 노동력 수입을 해오죠. 송출해 오면서 그 사람들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이 언어가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하사 인도네시아의 특징을 한번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하사 인도네시아는 아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인도네시아어는 쉽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어는 진짜로 쉽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쉬운 이유를 지금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쉽냐면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어는 문자가 영어 알파벳을 씁니다. 문자가 영어 알파벳입니다. ABCD 있잖아요. ABCD. 그것이 바로 인도네시아어의 문자입니다. 그 문자를 인도네시아식의 발음이 있죠. ABCD로 하진 않고요. 그렇고요. ABCD, 아베제데라고 하는데요. 예, 조금 있다가 저와 함께 읽으실 텐데 인도네시아어의 문자는 알파벳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친숙하죠. 뭐 아랍어 같은 경우는 아랍어의 그거를 외워야 되잖아요. 문자 자체를. 참 힘들잖아요. 이렇게 알파벳이기 때문에 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는 음운 체계와 문법 체계가 단순한 편입니다. 이 문자의 이름을 알면 그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알면 소리가 있고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문법 체계도 뭐는 뭐뭐다. 뭐 그런 주어, 동사, 주어, 명사. 주어 다음에 명사가 오는데
뭐는 뭐뭐이다라고 해당하는 말이 없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시제 또는 수, 격에 따른 변화가 없다. 시제 변화가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go의 과거형이 뭐 went다, 가다, 갔다잖아요. 인도네시아어는 가다가 예를 들어서 뻐르기입니다. 뻐르기라는 가다라는 것이 갔다라는 해석도 됩니다. 문맥상에서 보면 과거면 과거로 해석하시고 미래면 미래로 해석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할 때는 뭐 미래형은 악간이라는 거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그 앞에다 넣어주면 다 미래형이 됩니다. 이렇게 미래형을 앞에다가 동사 앞에 넣어주면 미래형이 되고 따로 변화하는 게 없고 과거형도 뭐 좀 쓰다라고 이렇게 처음 접하니까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쓰다라고 하는 이미라는 말 있죠. 이미라는 부사를 넣어주면 과거형이 됩니다. 동사 자체가 과거형을 따로 각자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동사는 하나고 그 앞에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를 붙여주면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 현재 진행형 있잖아요. ing형. 뭐 ing형을 붙이는 그런 것도 없고 앞에 진행을 나타내는 뭐뭐하고 있는 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 하나 붙이면 진행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수. 복수를 뭐 s나 es 붙이는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 같은 경우는 들을 붙이면 되잖아요. 들, 그쵸? 뭐뭐들. 그런데 인도네시아어는 반복을 해주면 복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랑이라고 나와요. 오랑. 오랑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하면 오랑을 한 번 더 말해주면 됩니다. 오랑오랑. 그럼 사람들이 됩니다. 오랑오랑.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격에 따른 변화가 없다. 격에 따른 변화는 우리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런 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격에 따른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I의 소유격은 my잖아요. 그리고 목적격은 me고 그런데 인도네시아어의 나에 해당하는 말은 사야가 있습니다. 사야가 있는데 이 사야는 나의도 되고 나를도 됩니다.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으면 나는. 이 사야가 문장의 소유격. 예를 들어서 뭐 따스라는 게 가방인데요. 따스 사야 하면 나의 가방. 이런 식으로 소유격은 앞에서 꾸며주지 않고 뒤에서 꾸며주거든요. 인도네시아는 뒤에서 수식해주는 게 다른 부분입니다. 그거 한 가지.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이게 소유격이 됩니다. 형태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서는 나를이 되고 격 변화가 없다. 차근차근히 제가 문법을 다룰 때 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어는 관사, 어나, 언이나 더, 영어에 있는 그런 어를 붙일 것인가, 언을 붙일 것인가 뭐 그런 게 바뀌잖아요. 관사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명사 나오면 그냥 명사 자체로 써줍니다. 앞에 뭐 붙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 또 관계대명사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 후, 위치 막 이런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하고서 이렇게 꾸며주면 되지만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어는 관계대명사가 한 가지. 양 하나입니다. 양 하나. 그래서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한 뭐뭐. 앞에 사람을 꾸며주든 사물을 꾸며주든 뭘 꾸며주든 관계대명사는 양 하나다. 이런 부분이 참 이제 인도네시아어는 접하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접사가 다양하다라는 이제 7번째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이 인도네시아어에는 접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접사의 종류 중에는 뭐, 그 다음에 뭐, 안, 뭐, 끝에 붙는 안.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접사들은 어떤 어근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데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따로 강의를 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접사가 다양하다 해서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이점이 되는 것이 어근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자르라는 어근이 있어요. 아자르. 이 아자르의 원래 뜻은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교육. 그런데 이 아자르에다가 앞에 버이라는 접사를 붙이면
블라자르가 되거든요. 블라자르. 그럼 이게 공부하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멍이라는 접사를 붙여서 멍아자르 하면은 가르치다가 됩니다. 약간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저런 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뭐 굳이 이걸 다 외우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자, 블라자르 멍아자르 했고요. 그 다음 뿔아자르라고 합니다. 뿔이라는 거를 여기다 붙인 거예요. 아자르에다가. 뿔아자르 하면은 학생이 됩니다. 학생. 그 다음 뻥이라는 걸 붙여요. 이거 뻥이라고 읽는데 아자르를 하면은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뻥아자르,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또 아자란 이런 경우에는 끝에 뻘과 안을 붙였어요. 아자르 양 끝에.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많이 뻘도 붙이고 멍도 붙이고 뻘도 붙이고 뻥도 붙이고 뻘안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가만히 뜻을 보면 공부하다, 가르치다, 학생, 선생님, 교육. 이 교육이라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어근을 보면 그거에 대한 접사가 이런 접사를 붙이면 뜻이 어떻게 되는지 그 규칙을 조금씩 알아두시면 오히려 아자르 하나를 통해서 5, 6개의 단어를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사에 대한 규칙들은 약간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이런 도움들을 받을 수 있다. 많은 단어를 이해하고 습득하고 문장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어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인도네시아어의 기본 문자 아베제데, ABC 알파벳 그건데요. 이제 아베제데로 보셔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옆에다가 아라고 한번 한국어로 써드릴게요. 빼, 째, 대, 에, F. 영어의 F와 비슷하죠? 깨, 하, 이, 제, 까, L, M, N, 오우가 아니고요. 빼, 끼, R, S, 때, 우, 왜, X, 예, Z, 이렇게 저와 함께 인도네시아어의 기본 문자를 같이 읽어보셨는데요. 어떤 문자는 이 모양 자체가 알파벳, 영어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도 똑같은데 소리까지도 똑같은 것이 있죠. 어떤 거는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째 같은 경우는요. 째. 전혀 다르죠. 째. 그리고 빼.
빼도 그렇고요. 때도 그렇고요. 여기 하 같은 경우는 H인데 이건 하라고 하고요. 소리도 요 흐 소리가 나게 돼요. 자음 부분에서 제가 다룰 겁니다.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깨도 원래는 영어에선 지라고 하지만 이건 깨입니다. 깨. 소리도 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인도네시아어는 제가 음운 체계가 단순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음운 체계가 뭐 몇 가지로 손이 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특이한 거는 째, 까, 빼, 때 요거 기억해 두시고 뭐 별로 이렇게 많이 특이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모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 에, 이, 오, 우 아주 쉽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빼, 째, 때, 에, 깨, 하, 이, 제, 까, 엘, 엠, 엔, 오, 빼, 끼, एर, 에스, 때, 우, 왜, 엑스, 예, that. 사실은 제가 문자를 이렇게 쉽게 읽으시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썼잖아요. 아베제데. 그렇지만 뭐 굳이 아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아랑 똑같다고는 또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F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불만 F 아니지 않냐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저를 따라서 읽으신 그 발음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요. 기본 문자에서 아까 말씀드린 약간 격하게 나온 소리 있잖아요. 예, 째, 까, 빼, 때. 이 네 가지 격하게 난 그것이 좀 특이하게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문자 봤고요. 인도네시아어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인도네시아의 억양 있죠. 억양은 그렇게 뭔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평서문은 이렇게 평서문 그냥 평평합니다. 끝에를 살짝 내려주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의문문 같은 경우는 끝에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문문의 그 억양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단어의 강세는 있나 단어의 강세는 모든 단어의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올라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페다가 있거든요. 스페다잖아요. 그럼 스페다, 스페다, 스페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스페다 가운데 너무 많이 올리시지 마시고요. 거의 살짝 올라간다라는 그런 정도의 강세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인도네시아어의 첫 강 시작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인도네시아어가 지금 첫 강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들으셨는데요. 한 강, 다음 강, 모음, 자음 강 계속 이어가시면서 인도네시아어에 대한 그런 처음에 이렇게 잘 모르시는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보시면서 더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모음 강에서 제가 다시 만나 뵐게요. 자, 인도네시아어로 이렇게 또 만나요라는 그런 인사로 한번 저와 헤어지는 인사를 해볼까요? Sampai bertemu lagi 이렇게 인사합니다. Sampai bertemu lagi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Sampai bertemu lagi Sampai bertemu lagi 예,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